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중등도 우울성 에피소드 병력자가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유서가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주요 우울장애 및 심신미약으로 감정되었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2 가단 5364-283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9년 12월 9일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내용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 쟁점, 피보험자가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중등도의 우울증을 상당 기간 앓아왔고 그 우울증이 깊어져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억제력의 저하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1년 12월 26일 지 테이블 영업팀 딜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인재개발팀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2017년 3월 13일 정식으로 인재개발팀으로 전보되어 그때부터 지의 신입사원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힘들어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8일에는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주된 호소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고 아무도 없는 동굴에 가서 한 2, 3일 있다 오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한 2주 동안 6kg 정도 빠진 것 같은데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있기는 한데 갑자기 있다가 뭔가 푹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H병원 정신과에서 항불안제 및 안정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후 약물 복용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병원 진료 기록상 망인의 발언에는 바쁘게 지냈다, 새벽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아침에 와이셔츠를 입으면 답답한 느낌, 집중도 잘 안 된다,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상태, 잠은 잘 자는데 자주 깬다, 약을 먹으면 도움은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심리센터에 5, 6번 정도 다녔다,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일을 쉬라는 결론이 났다, 영업직에서 사무직으로 옮긴 후 스트레스가 컸다,
분출구가 별로 없다. 이전에 군에 6년 있었다. 당시에 부하 직원이 사망했고 트라우마가 남았던 것 같다. 요새는 잠을 푹 못 자고 자주 깨는 편이다. 일이 많았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있고 스트레스 역치가 낮아진 것 같다. 달라진 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답답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망인은 2019년 3월 19일 H병원에서 중등도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2019년 4월 11일부터 약 1개월간 2019년 5월 15일부터 약 1개월간 일을 이유로 병가 또는 휴직을 내기도 하였으나 2019년 6월 17일 복직을 한 뒤 업무 변경 요청이 반복적으로 반려되는 상태에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년 12월 9일 출근하다가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I는 망인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우울, 불면, 대인기피, 체중 감소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며 약물 및 상담 치료와 휴직 이후 스트레스 감소가 증상의 호전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망인의 우울증 발현 및 악화와 관련하여 딜러 업무에서의 사무직 전환과 업무 과중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망인의 자살은 주요 우울 장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사망 당시 심신미약으로 인해 인식 능력 등이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시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이 망인은 중증의 우울증을 앓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년 12월경 이후 정신의학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조치와 병가 또는 휴직 과정에서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2019년 6월 17일 복직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살에 이르렀는 바 이는 망인이 장기간 우울증을 앓는 과정에서 강화된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망인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26일 산재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 사망이 인정되었는데 위 산재법상 자해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 중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하는 면책 예외 사유와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유족에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먼저 떠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이 4천만 원 정도 될 거야. 성과급이랑 이것저것 합치면 5천보다 조금 덜 될 거야. 주거안정자금 대출이 1,500만 원 남았어. 제2은행에 대출이 3천만 원, 퇴직금, 성과급 합치면 대출금이 거의 정산할 수 있을 거야. K의 1,600 마이너스 통장은 주식을 하고 있어서 바로 채울 수. 그건 걱정하지 마. L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서 A가 이사해야 할 수도 있어. 렌트카는 보증금을 걸어놔서 아빠가 타다가 승계해도 되고 아니면 계약 해지하면 될 거야. 라는 내용에 담긴 유서를 남겼고 자살 장소를 적어놓은 포스트잇과 동료 직원들에 대한 유서를 사무실에 남겼으며 거기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일찍부터 생각을 했지만 계속 미련과 집착이 남아 오늘까지 왔습니다. 바쁜 시기에 이런 결정을 내려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각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유서는 모두 이 사건 사고 직전 무렵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심경이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사망 이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서 중 누나에 대한 내용에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자살을 계획하며 미리 재산을 정리하거나 필요한 경제적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위 유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장기간 자살 충동에 시달려 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등 사정에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인식 능력이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감정 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유서의 내용은 망인이 중증의 우울증으로 지속적인 자살 충동을 느껴 자살에 이르면서 유족이나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걱정을 표현한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예를 들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치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지가 단체보험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망인의 위 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